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4번입니다. 수업 설계 역량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사회하는 학생과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한 첫 번째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탐구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세트업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모둠별로 찾아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실행 시간에서는 자신의 조가 검색하고 알게 된 세트업에 대한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의 지도 하에 직접 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찰에서 본인이 그리고 자신의 조가 태블릿을 통해 조사했던 내용이 제대로 된 활동이었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활동인지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사유하고 깊이 있게 수업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계 역량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디지털을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을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트업 기능 연습 때 태블릿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자료조사를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영상과 글들을 확인하면서 혹은 생성형 AI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면서 더욱 깊이 있게 학생이 세트업에 대한 정의와 활동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둘째, 스파이크 연습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 학생들 모두에게 실수 동작에 대한 안내와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 연습을 영상을 찍고 모두가 모여 스마트 칠판에서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실수를 확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동작에 더욱더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의 학습 설계를 이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배구 수업 정식 게임을 설계하면서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은 포용성과 배려입니다. 포용성과 배려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신체 기능이 낮은 학생 혹은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힘이 약한 여학생의 경우 서브를 3m 앞으로 하게 하여 배려해주는 활동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포용성과 배려심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총론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의 핵심 역량 6개 중 배구 정식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은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서로 경기를 진행하며 서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팀끼리 전략을 재구성하는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상대편을 이기려는 전략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태도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구 정식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태도는 팀워크와 신뢰입니다. 학생들이 득점을 하였을 때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활동에서 팀원 간의 정서적 교류가 가능하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감정을 학생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팀워크와 신뢰의 가치 태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체육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체육 수업 시작할게요. 자, 모두 차렷. 상호 간의 인사.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QR로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아픈 학생 없고, 네, 모두 잘 왔고, 준비 운동도 체육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했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늘 바로 전시학습 뭐 배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학생 있을까요? 민지가 얘기해볼까? 맞아. 저번 시간에는 배구의 기본적인 언더패스, 오버패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서비스, 그리고 오버핸드 패스, 언더핸드 패스를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이 개인 체크리스트를 줄 거예요. 여기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별표를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내가 이 동작을 잘 했었나? 못했었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장 성민이 잠깐 나와줄까? 이거 학생 친구들한테 좀 나와줄래? 네, 모두 잘 받았죠? 그럼 체크리스트에 선생님이 서비스 부분에는 모두 집중해서 지금 한번 종이 봐주세요. 자, 서비스 부분이 2개, 그리고 오버핸드 패스에도 2개, 언더핸드 패스에도 선생님이 2개씩 적어놨죠. 자, 서비스 부분에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팔꿈치를 많이 굽혔기 때문에 팔을 쭉 펴고 시계추처럼 스윙하는 이 동작을 잘 했는가에 대해서 언더핸드 패스 여러분이 별표 5개에서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버핸드 패스는 공을 던질 때 여러분이 이마 위로 정확하게 토스를 했는가. 여러분 할 때 저번 학기 때 우리 농구 레이업 배웠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공을 가볍게 주고 오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오버핸드 패스 할 때, 서비스 할 때 여러분이 가볍게 공을 올렸는지 이마 위로 이것도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핸드 패스에서는 여러분이 손을 모양을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으로 잘 만들고 패스를 진행했는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정확한 위치로 공을 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보니까 선생님이 저기 홀라우프 안에 공을 넣으라고 했는데 잘 넣었던 친구도 있고 못 넣었던 친구들도 있죠. 못 넣었던 친구들은 조금 낮게 체크를 하면 되겠고, 잘 넣었던 친구들은 높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핸드 패스는 하체를 여러분이 대부분 팔로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하체를 많이 굽혀서 공을 안정적으로 보냈는가, 2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자신의 저번 시간의 기억 잘 생각해서 한번 체크 진행해 줄게요. 자, 시작. 네, 좋습니다. 승민이 다시 애들한테 체크리스트 한번 걷어볼까? 선생님 줄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진단평가 잘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배우게 될 영상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고 영상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블로킹하는 영상을, 그리고 스파이크하는 영상을 선수들이 영상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영상 시작. 립. 네, 좋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스파이크를 정말 강하게 하고 선수들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블로킹 하는 모습 잘 봤죠? 이걸 오늘 배울 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따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자, 두 번째. 자, 목소리 크게 마지막 세 번째. 네, 좋습니다.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배구 정식 게임을 하면서 팀워크와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으니까 오늘 선생님 수업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3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가장 먼저 배울 것이 세트업이에요. 세트업에 대해 정의를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이 4인 1조로 저번 시간에 짰던 4인 1조 있죠? 그렇게 해서 총 6모둠으로 해서 세트업에 대한 정의를 태블릿 PC 선생님이 한 조당 한 개씩 줄 겁니다. 같이 친구들과 협력해서 어떤 건지 알고, 그 다음에 세트업에는 A킥, B킥, C킥, 오픈 세트업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동작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태블릿 한 개씩 받아가고, 자, 모두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딱 10분 줄 겁니다. 자, 한번 전체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10분 다 돼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건데 혹시 세트업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모둠 있을까요? 혹시 시모드님 한번 얘기해볼까? 맞았어. 세트업의 정의는 시모둠에서 잘 말해준 것처럼 상대가 서브한 공을 우리 팀이 이제 리시브를 하죠. 리시브를 한 공을 세터한테 연결이 됐을 때 세터가 공격을 하기 위해 공을 띄우는 현상을 세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시조가 잘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A킥, B킥, C킥 그리고 오픈 세트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는 학생 있을까요? A조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A킥 같은 경우에는 세터와의 거리가 한 1m 이내에 있는 상태에서 토스를 해주는 걸로 다 속공이죠. A킥, B킥, C킥은. 그 다음에 B는 좀 더 먼 2m, C는 좀 더 먼 3m 정도에서 우리 팀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해주는 게 A킥, B킥, C킥이었습니다. 자, 여기 A조에서는 오픈 세트업은 정확히 뭔지 몰랐다고 했는데 혹시 오픈 세트업에 대해서 찾아본 학생 있을까요? D조! D조 어떻게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서 안 나왔을 텐데? ChatGPT 찾아서 같이 했다고? D조 되게 여러분 잘 찾아준 것 같아요. 한번 오픈 세트업이 그러면 어떤 건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 볼까요? 클래스 친구들이랑? 네. 네, 맞습니다. 오픈 세트업은 여러분이 이런 A킥, B킥, C킥과는 좀 다르게 높게 올려서 팀의 상태를 정비를 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공을 보낸 후 팀의 에이스가 공을 강하게 쳐서 상대편 코트에 확실하게 득점을 할 때 하는 세트업이 오픈 세트업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이 태블릿 활용해서 잘 수업 참여해주고 잘 찾아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별로 저기 1구역, 가운데 2구역, 3구역 해서 여기 오른쪽까지 6구역 해서 여러분이 각각 펼쳐진 다음에 A킥, B킥, C킥, 오픈 세트업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동해 주세요. 삐! 그렇지. A킥 가까운데. 그렇지. 방금 한 거는 A조 오픈 세트업이었죠. 좋습니다. C조 지금 선생님 보니까 C조 한번 B킥 해볼까? 이따가 선생님이 성찰하는 시간 한번 줄 건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태블릿으로 찾아보면서 B킥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삐삐! 자, 선생님 앞으로 모두 모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해보니까 정확히 세트업이 어떤 건지 잘 이해했던 모둠도 있었고 잘 못했던 모둠도 있는데 한 5분 정도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찾아보면서 자신의 조가 했던 활동이 제대로 됐던 활동인지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다들 모두 잘 찾고 D조 같은 경우에는 B킥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스파이크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크랑 여러분이 뭘까요? 일단 스파이크가 그쵸? 그치. 엘리사 한번 얘기해볼까? 맞아. 스파이크는 상대방을 공격을 득점할 때 상대팀한테 강하게 공을 쳐서 득점을 할 때 하는 게 스파이크죠. 자, 이런 스파이크를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어떤 동작인지 알려줄게요. 자, 스파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텝과 공을 맞추는 타이밍입니다. 스텝을 할 때 왼발 그리고 오른발 간 다음에 마지막 왼발을 길게 가고 팔을 뒤로 쭉 뻗은 다음에 높게 쪄서 치는 활동을 진행할 건데 선생님이 연결 동작을 한번 보여줄게요. 치는 활동이 스파이크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스파이크는 가장 중요한 게 점프 튀는 타이밍과 그리고 공을 정점에서 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 스파이크 공 띄워줄 테니까 한 명씩 선생님 앞으로 와서 스파이크 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삼각대로 영상을 다 같이 한 명씩 찍어줄 거예요. 스파이크 영상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수를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일단 한번 선생님이 던져주는 공 쳐보는 연습 한 줄로 서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렇지, 동점에서.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느렸다, 민석. 조금 선생님이 뛸 때 더 빨리 정점에서 치는 게 중요해.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연습 진행했는데 이번 선생님이 여기
핸드폰으로 찍은 거 방금 스마트 칠판으로 연결을 해놔서 여러분의 동작 한 개씩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위주로 학생들 몇 명 뽑아서 예시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재민이랑 동진이랑 재혁이가 이렇게 뽑혔는데 혹시 여러분 영상 같이 봐도 될까요? 네, 친구들이랑? 네, 모두 동의 받았으니까 영상 실수 자주 많이 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실수는 첫 번째 발, 마지막 세 번째 발 선생님이 넓게 뻗어주면서 팔을 뒤로 이렇게 빼는 동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세 명의 친구의 공통적인 실수가 마지막 발이 짧아요. 짧으니까 이럴 때 해야 되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발을 좀 멀리 둔다. 멀리 보고 높게 점프한다는 생각으로 팔을 뒤로 뻗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작게 뛰지 않고 넓게 뛸 수 있으니까 잘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여러분? 자,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공을 딱 몸이 인체 중심이 정점에서 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을 너무 빨리 치거나 올라가는 도중에 치거나 아니면 몸이 내려오는 와중에 치죠. 이런 경우에는 공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정점에서 공을 쳐야 됩니다. 그럼 또 정점에서 공을 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성민이가 얘기해볼까? 그렇지, 정점에서 치면은 네트보다 더 높은 각도를 치기 때문에 공을 여러 군데로 던질 수 있죠. 와, 성민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런 스파이크도 배워봤고 우리 연습도 다 해봤으니까 그 다음은 스파이크를 또 막는 방법이 있어요. 스파이크 공격이 왔을 때 여러분이 너무 강한 공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블로킹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블로킹 활동은 여러분한테 제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블로킹은 그냥 부등호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네트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스파이커가 공을 치기 전에 선생님 시범 보여주겠습니다. 부등호 모양으로 이렇게 점프를 같이 떠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보여줄게요. 부등호 모양으로 반대쪽에서도 부등호 모양으로만 떠주면은 여러분이 블로킹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 공을 칠 때 스파이커가 공을 치기 전에 직전에 점프를 뛰어야 되는 거 핵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까 4인 1조로 연습 모형 간 다음에 구획 가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시작! 그렇지, 부등호 모형. 지금 반대로 부등호하면 안 되지, 민서야. 그렇지, 앞으로 부등호. 그렇지. 자, 삐삐! 선생님 앞으로 모여보겠습니다. 자, 모두 블로킹 연습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정식 경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원래 정식 경기까지 구획을 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연습하느라 여러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연습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다음 시간에 정식 경기 할 거니까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할 거 잘 기대해주고 오늘 혹시 수업하면서 아팠던 학생 있었을까요? 네, 없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짧게 늘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시간 과학 시간이니까 손 잘 씻고 먼지 털고 다음 시간에 모두 다침 없이 행복하고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차렷! 상호간의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